한국과 외국의 문화 차이는 한 장면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외국의 경우에는 자신의 일이 아니므로 웃으면서 거절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미리 도움을 주고 감사 인사를 받지도 않고 그냥 떠나버리죠. 이는 서구권 국가의 사교적이지만 개인주의적인 문화와 상반되는 한국인들의 친절하지만 부끄러움이 많은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물건을 강탈당하고 폭행까지 당해 트라우마가 생겼다던 여성은 한국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성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멜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심각한 트라우마로 인해 강박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출을 하기만 하면 주머니나 가방에 보관한 제 물건이 잘 있나 1분에 한 번꼴로 확인했으며 집에 있는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으면 절대로 참지 못하곤 했죠. 언제 한 번은 가스불을 제대로 끄고 나왔는지 확인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외출을 했다가 집에 10번이나 다시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제 강박증 때문에 저는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밖에만 나가면 엄청나게 불안해졌고 사람을 전혀 믿지 못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저는 원래 굉장히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 늘 차고 다니던 유품인 목걸이를 도난당한 이후 저는 강박증이 생기고 말았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류의 범죄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흔합니다. 저는 밤길이나 으슥한 골목길을 지나다니지도 않았고 그저 대낮에 큰 길을 걸어갔음에도 이런 일을 당했거든요. 어떤 흑인 남성 3명이 저를 둘러싸더니 뒤에서 제 목걸이를 잡아당기기 시작했고 저는 뺏기지 않으려고 목걸이를 계속 쥐고 있었지만 그들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손가락과 목에 심한 흉터까지 생기면서 어머니의 유품을 뺏기고 말았죠. 저는 제 목걸이를 뺏어서 도망가는 흑인들을 쫓아가면서 외쳤습니다. 그 목걸이를 되돌려준다면 $1000를 드릴게요. 그건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소중한 목걸이고 되팔아봤자 $500도 못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들은 채도 안 했고 오히려 제가 계속 쫓아오자 제 눈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저는 고통에 몸부림쳤고 그들은 달아났죠. 대낮이라 주변에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귀금속 상점을 지키는 가드까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저를 그저 동물원의 원숭이 취급하며 멀뚱멀뚱 구경만 했습니다. 저는 이런 개인주의적이고 차가운 미국인들의 태도에 상처를 입었어요. 목과 손가락의 상처는 꽤나 깊어서 쉽게 아물지 않았으나 저는 미국인들의 이런 냉담한 태도와 어머니의 유품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번 돈으로 구매한 최신형 휴대폰을 소매치기 당한다든지 대낮에 총기 강도를 만나서 가진 돈 전부를 뺏긴다든지 하는 일을 겪어야만 했고 결국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제 강박증세는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은 저는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집에만 틀어박혀 시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유일한 친구인 친언니는 이런 제게 K-팝을 추천해줬죠. 정말 놀랍게도 K-팝은 정말 효과적인 치료제였어요. 아무것도 제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했지만 K-팝은 다친 제 마음에 정말 큰 안정감을 줬거든요. 저는 노래를 들을 때 멜로디보다 가사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K-팝은 욕과 성적인 말, 폭력적인 가사가 난무하는 미국 팝송과는 달리 가사도 아름다웠고 멜로디도 훌륭했거든요. 유일한 단점이라면 가사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일일이 검색을 해야 한다는 점뿐이었죠. 어쨌든 K-팝을 듣다 보니 불안정했던 제 심리 상태는 많이 회복되었고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일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팝에 너무 빠져든 저는 미국에서 열린 K-팝 행사도 참여하게 되었죠. 그런데 K-팝 행사에 참여한 미국인들은 한국에 한 번도 방문해보지 않은 저를 무척이나 신기하게 생각하더군요. 어떻게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해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국은 정말 최고의 국가라고요. 한국에 한 번도 안 가봤다니 아직 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기회가 있는 당신이 부러울 지경이네요. 저는 도대체
한국은 어떤 곳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직접 경험해보기로 결심했죠. 그러자 언니는 웃으면서 장난식으로 말하더군요. 한국에 간다고? 한국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국가야. 저는 그녀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어쨌든 저는 사회생활을 오래도록 못하기도 했고 여자 혼자 여행을 가는 것은 언제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긴장감을 유지한 채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숙소로 향하기 전에 저는 K-팝 행사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그렇게나 극찬했던 경복궁으로 먼저 향했죠. 그렇게 지하철에 탑승해서 목적지에서 내렸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저는 무거운 캐리어를 가지고 낑낑대며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뜬금없이 제 캐리어를 낚아채더니 저를 쳐다도 안 보고 제 캐리어를 가지고 계단을 올랐기 때문이에요. 저는 황당하기도 했고 오랜 은둔 생활로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던 터라 두려워지기도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도둑놈아, 당장 내 캐리어를 가져오지 못해? 라고 말하며 제 캐리어를 되찾아왔을 테지만 미국에서 겪었던 상처가 떠올라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괜히 대들었다가 미국에서처럼 얻어맞거나 후추 스프레이를 맞게 되는 것 아닐까?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이 남성은 도둑치고는 너무 뻔뻔하게 뛰지도 않았고 그저 계단을 걸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저는 속으로 제발 누군가 저를 도와주기만을 바랐지만 한국인들도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인들의 태도에 좌절한 제가 눈물을 흘리기 직전 계단을 다 오른 남성이 제 캐리어를 건네주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 겪은 일을 이해하기 위해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이 남성은 그저 제게 호의를 베푼 것이며 나는 한국인이고 한국인으로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야. 그러니 너의 감사 인사 따위는 아무래도 필요 없어. 라는 태도로 호의를 베풀고도 그냥 가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이런 아름다운 태도에 감동을 받았고 들뜬 마음으로 경복궁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경복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궁궐의 웅장한 멋과 자연과 조화된 굳건한 모습은 제게 압도되는 느낌마저 주었으니까요. 저는 경복궁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저 멍하니 입만 벌린 채로 구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의 멋진 모습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팔을 들인 뒤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주변에서 제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남성이 다가왔어요. 저는 그가 조금 경계되었지만 조금 전에 겪은 아름다운 경험을 믿고 더 이상 한국인들을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그가 제 휴대폰을 채가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굉장히 당황했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제 휴대폰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하더군요. 팔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보아하니 사진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대신 찍어드릴게요. 소매치기라고 보기에는 그의 표정이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고 그는 딸로 보이는 귀여운 아이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망갈 것을 대비하여 언제든 뛰어나가기 위해 무게중심을 낮추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함과 동시에 어떤 한국인 아주머니가 제 앞을 지나가시더니 제 옆에 놓아둔 캐리어를 낚아채 가더라고요. 저는 이건 무조건 소매치기라고 생각했고 언니의 조심하라는 말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이 여성에게 달려들려고 했죠. 그런데 그녀는 제 캐리어를 끌고 가면서 말하더라고요. 캐리어를 옆에 두고 찍으면 사진이 안 예쁘게 나와. 저는 K-팝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의 한국어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도 지하철에서 만난 남성처럼 도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여유롭게 제 캐리어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뭔가 모를 믿음이 가기도 했죠. 아마 지금 제 글을 보고 있는 미국인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말할 테죠. 그들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들의 시간을 투자해가며 생전 처음 보는 너를 돕는다고? 그들은 너를 도울 이유가 없어.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을 기대하다니 정말 바보 같은 미국인이군. 라며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한국인들에게 왠지 모를 믿음이 갔고 결국 그들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제 소중한 물건들을 훔쳐가지 않았고 그저 순전히 저를 위해 그들의 시간까지 투자하면서까지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었죠. 이런 믿기지가 않는 경험을 한 저는 한국은 정말 놀라운 국가라는 것을 깨닫고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아무렇게나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한국의 수많은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카페나 음식점에서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의 고가의 전자제품들이 올려져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며 지하철 계단 같은 곳에서 노인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인들은 그저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노인의 짐을 뺏어갔어요. 그리고 노인도 자신의 짐을 훔치려는 게 아님을 확신했는지 너무나도 평온하게 자신의 짐이 강탈당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이런 아름다운 문화에 무척이나 감동을 받았답니다.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의를 입히면서까지 물건을 뺏어갔지만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물건을 낚아챘거든요. 이번 제 한국에서의 경험은 세상은 아직 살기에 충분히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기 충분했고, 이제는 미국에서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제 다친 마음을 치유하는 법을 알게 되어서 한결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현재 제 강박 증세는 거의 완벽하게 치료되었고 새로운 일자리도 구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다음 주에 첫 출근을 앞두고 있답니다. 아, 귀국 후에 언니에게 왜 한국에 가는 게 위험하다고 말했냐고 물어보니 언니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아멜리아, 아직도 모르겠어? 너 한국에 또다시 갈 거잖아. 한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는 사람은 없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지는 네가 잘 알고 있잖아. 한국에 중독되면 한국 여행에 수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한국 여행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녀의 말에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저는 지금도 자나깨나 한국 생각뿐이고 한국에 다시 가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 생각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한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는데요. 전문적인 치료 없이 따뜻한 마음만으로 상처를 치료해주는 한국의 문화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